2차 방정식 대표 문제 볼게요.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484번부터 보면 돼요. 91쪽.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의 길이는 6m 늘리고요. 세로의 길이는 5m 줄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어요. 땅의 넓이가 처음 땅의 넓이의 80%가 됐어요. 그렇다면 원래 정사각형 모양의 땅의 한 변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넓이요.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에 대한 식으로.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처음 땅은 그러면 어떻게 적어? x제곱인데 그 처음 땅의 넓이의 80%가 얘가 되었대요. 됐나요? 이 식을 못 세워서 질문을 한 친구면 난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되니? 안 되면 말해줘. 넘어갈게. 알겠지? 그 다음에 97번 보세요. 93쪽. 실수 ABC에 대해서 B는 A-C라는 게 성립하고요. 얘의 근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을 판별한다는 것은 판별식 쓰세요 라는 말이죠. 서연 판별식 불러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B라는 식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A-C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C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C가 돼서 굳이 적었어. 얘가 A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냐? 맞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니까 실근을 가져요. 됐나요? 이거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거고요. 502번 봅시다. 내가 칠판에 웬만하면 눈 놓지 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a, b, c를 세변하는 길이의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때의 경우를 좀 이용해 봐야 되겠죠? 그쵸? 저거 확인하려면 뭐 해줘야 돼, 미르양? 판별식 4분의 D 씁시다. 그치? 불러줄래? 전개 안 해도 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봤고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지금. 판별식이. 전개 좀 해주면요. 여기 선생님 왜 마이너스 안 적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안 적은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C제곱. 이게 지금 0보다 지금 큰 거죠. 그죠? 미안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C제곱. 얘가 0보다 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와버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보다 커요 라는 식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커요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얘들아 이거 제곱 더한 거 이런 얘들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죠? 그쵸? 얘를 빗변의 길이로 봐버린다면 얘는 뭐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는이잖아. 그치? 그치? 얘는 얘가 가장 긴 변이 제곱이 작아버린 거야. 가장 긴 변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예각삼각형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11번 갈 거야. 11번.
95쪽이요. 11번 같은 유형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미지수가 두 개야. 이거를 실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볼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x를 미지수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버리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게요. 2 마이너스 y의 x 플러스 m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있잖아.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x-y에 대한 식, x-y에 대한 식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은 x라는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먼저 d를 먼저 써줍니다. x에 대한 d예요. 얘는요. 그러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4m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식 자체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랬었을 때요. 얘 정리를 좀 하면요. 1-4m의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들아? 예린아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몰라요. 너 어떻게 풀었어? 이거 맞았어? 약간 거의 외우듯이 풀어버렸을 텐데 얘는요 지금 y에 대한 2차식이죠. 그쵸? y에 대한 2차식이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너네 2차 무등식을 안 배웠구나. 얘들아 여기서 한번 봐보자. 이 x에 대한 식이 결국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이 x는 하고 해를 구해보잖아. 그러면 2분의 y-2에 뿔마하고 루트의 판별식 d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 d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어차피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지 우리는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해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y에 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얘 해주면요. 계산해주면 24-32m 나오거든 판별식이.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중근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제곱을 완전히 벗을 수가 있으니까요. 맞죠? 이해됐어? 그러면 n값 나오겠고요. 21번 봅시다. 21번. 이 21번을 보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요. 너네가 아마 제일 먼저 할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것 같아요. 알파 베타가 5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인 걸 쓸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구하라고 하는 게 막 전개를 해서 우리가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조금만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결국은 x값 자리에 들어가면 만족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만족했고요. 마찬가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이거의 값을 우리는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요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좀 적을 수 있지 않니? 맞지? 그 다음 얘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는요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2요. 이제 저 식에 집어넣어 버리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이건 할 수 있겠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의 1. 그죠?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 써먹으면 되겠다. 맞죠? 28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b의 상수 무조건 써라. 하나를 2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3알파라고 놔. 그럼 두 개의 근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알파 더하기 3알파가 5k라는 거. 그 다음에 2알파 곱하기 3알파가 2k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맞죠? 그러면 5알파가 5k인 거고요. 6알파 제곱이 2k 제곱 플러스 1인 거거든. 얘들아 알파 값이 k죠 결국은. 요 알파에다 k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34번 봅시다. 얘도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적을 수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래. 나는 플러스랑 곱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맞죠? 요 위에 있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게 된다면 얘는 K에 대한 2차 식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1은 4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이 4라는 얘는요 얘고요. 이 식은요 요거 정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K값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55번 봅시다.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을 합했었을 때의 근이 7이래요. 그러면 있잖아. 내가 우선 두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요. f 알파는 0이 성립하고요. f 베타는 0이 성립하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네모 박스 친 얘도 알파 혹은 베타라고 적어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식의 두 근을 m과 n으로 조금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근이라는 건 항상 x값이에요. 그럼 5m-4라는 것은 알파라는 얘를 또 만족을 하게 되고요. 5n-4라는 얘도 베타라는 얘를 만족하게 돼요. 이게 mn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5n-4가 알파였어도 상관없다고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놓은 거야 그냥.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지 않냐? 그지? 그럼 나는 m 더하기 n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럼 m 더하기 n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넘겨버려.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계산 결과값은 15가 나오겠죠? 7 더하기 8이요. 계산 따라왔니? 그러면요. m 더하기 n이라는 것은 결국 3이라는 얘가 나오겠죠. 이 문제 중요하다. 6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67번이요.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을 지금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 한 근이 되게 못생기게 주어져 있는데 좀 깔끔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그럼 5 플러스 루트 3 위아래 곱할 거예요. 분모는 5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22가 나오겠죠? 22 약분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근이 주어진 한 근이 5 플러스 루트 3인 거 알겠니? 머릿속으로 계산 따라와라.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은 뭐야? 그렇지. 5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얘의 마이너스야. 두 근의 곱은 얘예요. 하고 풀면은 다 나와버리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